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로 도망친 철없는 신혼부부의 저자 이다희입니다. 네, 저는 남편 서승우입니다. 우선 토요일 저녁에 바쁘신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을 쓴 건 저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 함께 방랑을 했고 제가 기억 못하는 것들을 남편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기억 보완도 할 겸 해서 오늘 이 미니 토크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세모람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 책을 읽고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해외살이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서울에서 북토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도 해외살이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곧 떠날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토크에서는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 취업, 그리고 해외 대학원 등 여러 가지 해외살이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경험해서 아는 만큼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진 않아서 엄청 자세하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다녀왔던 곳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여기 팁스 앤 TMI라고 그 나라별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은 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목차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살이 준비,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해외 대학원과 해외 취업, 이런 이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 부부의 해외살이 타임라인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원래 저희가 결혼을 했던 19년도에 저희가 바로 해외로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못 갔었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동안 한국에서 해외살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재테크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국경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해서 저희가 드디어 해외로 떠났습니다. 처음은 아일랜드였어요. 아일랜드도 워킹홀리데이가 있긴 한데 그때는 워홀이 막혀 있었을 때라 사전책으로 어학연수를 선택했고 오전에는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여행도 간간히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일랜드 생활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로 가게 됩니다. 저희는 멜버른이라는 도시에서 호주 오후를 했었는데요. 아일랜드보다는 초기 정착도 수월했고 시급이 높아서 돈도 잘 모이고 뭐 살기도 좋고 정말 다 좋았었는데 남편의 대학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1년 비자 기간에 반도 못 채우고 저희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가게 됩니다. 페낭에서는 현지에서 일을 못했다 보니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썼는데 그래서 책에는 저희가 아직 말레이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이 말레이 생활은 올해 6월부로 다 끝나버렸고 저희는 지금 비자 때문에 잠깐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말에 추석에 저희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게 되었어요. 이건 남편이 폴란드로 취업을 해서 가게 된 것인데요. 해외 취업 얘기는 마지막에 남편이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1, 해외살이 준비. 원래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생각 없이 결혼 직후에 바로 떠나려고 했었어요. 그 러시아부터 미국까지 이렇게 가는 자동차 세계 여행을 준비했었는데요. 근데 코로나로 이게 미뤄지면서 어차피 당분간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것, 기왕 이렇게 된 것, 마음 놓고 몇 년 동안 외국에 다녀올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놓자 해서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재테크인데요. 해외에서의 삶은 너무 고되고 힘들어도 막 상관없지만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쯤이면 저희도 30대 중반일 것이고 부부이니까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때 한국에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녀와서라도 돈 걱정은 없게 하자는 마음으로 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 다 결혼 전까지는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도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책을 정말 정말 많이 봤고 어떤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2년 동안은 거의 재테크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 공부를 하면 나름 그 재미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 모으는 재미나 계좌를 관리하는 재미나 아니면 자산이 이렇게 늘려가는 걸 이렇게 보는 재미, 그런 재미가 있어서 뭐 어떤 큰 압박감 없이 재미있게 재테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덕에 저희는 해외살이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걱정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갈 때는 딱 초기 비용 1,000만 원만 가지고 나갔고 나머지는 다 한국의 계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랑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해외에서도 한국 돈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해외 나가시기 전에 해외 관련된 입출금이나 거래잔 등을 다 풀어두시고 필요하신 만큼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뭐 카카오나 페이코나 토스 같은 거 좀 많이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하나 저렴한 곳으로 개통하셔가지고 해외에서 한국 번호 인증용으로 쓰시는 것도 좋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지금도 해외 자금이랑 한국 자금이랑 딱 이렇게 경계를 나누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서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해외에서 돈이 부족해지면 무조건 해외에서 벌어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완전 작정하고 해외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한국에 조금이라도 기반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재테크에 온 신경을 집중했었는데 남편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어서 IELTS 성적 만들기나 뭐 기타 대학원 정보 수집이나 취업 정보 수집 이런 다른 준비를 꽤 많이 했었어요. 이 내용은 이따가 해외 대학원 취업 파트에서 남편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 어학연수인데요. 어학연수 하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대표적인 영미권 국가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캐나다를 먼저 떠올렸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캐나다를 여행으로 다녀온 적도 있었고, 아무래도 영어 공부하러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의를 해보니까 어학원 비용부터가 무척이나 비쌌고, 더 중요한 건 캐나다 어학연수 비자로는 현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해외에서 돈을 벌면서 연명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는 바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찾다가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알게 되었어요. 캐나다가 6개월에 학원 비용만 인당 50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일랜드는 그 반값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이라서 코로나 할인을 하고 있을 때라 운 좋게 저렴하게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원래는 아일랜드도 6개월에 3, 400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정말 저렴한 게 맞아요, 아일랜드. 그래서 어학원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있는데 아일랜드가 더 좋았던 점은 학생 비자로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게 필수 요소라서 뭐 딱히 망설임 없이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일랜드 어학연수는 어학원 6개월을 등록을 하면 총 8개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데요. 6개월은 꼭 학원에 다녀야 되고 2개월은 자유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들 오전에는 수업을 가고 오후에는 일을 해요. 오전 수업은 늦어도 1시 반 전에는 끝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함에 있어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학원도 오후 반이 오전 반보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더 등록비가 저렴하기도 합니다. 어학원은 일반 스피킹 반도 있고, 뭐 문법 반도 있고, IELTS 준비반 같이 이렇게 조금 더 목적적인 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등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아일랜드 어학연수 비자로는 주당 20시간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긴 한데 그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한인분들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자리를 많이 구하시는데 아일랜드도 아르바이트처럼 약간 가벼운 일자리에는 항상 구인난이 있어서 시티든 외곽이든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력서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하이어링 공고가 붙은 가게에 들어가서 직접 전달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때는 짧게라도 자기소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 분 말고 조금 더 높아 보이는 매니저 직급의 분께 직접 이렇게 이력서를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으시는 방법도 있으신데요. 아일랜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는 여기 PPT에 나와 있듯이 잡스.ie, 조라로컬, 검트리.i 이 세 가지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급한 채용이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플랫폼 상에서 바로 이력서를 제출하면 연락이 늦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공고에 붙어 있는 메일 주소로 바로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지냈는데요. 보통 아일랜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는 더블린, 코크, 골웨이 이 세 개 도시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코크나 골웨이도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집값이나 생활비가 더블린보다 더 저렴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조금 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일자리도 더블린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희는 더블린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자연 친화적인 곳이나 조금 더 아이리시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코코나 골웨이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워킹홀리데이인데요. 아일랜드에서 반년 정도 머물다가 뭔가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약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협정 체결 국가에 보통 1년, 길게는 2, 3년까지 체류하면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의 다양한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만 나이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한국은 24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는데요. 이유는 복합적이었어요. 아일랜드 생활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임금에 비해서 월세와 생활비가 높아서 돈이 모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유럽 여행도 꽤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대륙으로 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임금이 가장 높다는 호주를 그래서 먼저 찾아봤는데 하필 그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비용 면제 이벤트를 호주 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다 여기를 가야 한다 하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비자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늦어도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비자가 완전히 나온 상태로 입국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호주에 들어와서도 비자 관련해서는 따로 할 일도 별로 없고요. 집 구하기, 은행 계좌 개설, TFN 신청, 구직 등 이렇게 초기 정착을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호주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근데 도시 선택지부터가 매우 다양한데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이 네 가지 도시로 많이들 가시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도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정말 단순한 이유로 멜버른이 그나마 가장 춥다는 이유로 겨울을 좋아해서 춥다는 이유로 멜버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중에 그 네 개 중에서 시드니가 유일하게 한국이랑 직항이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유 직항이 중요하신 분들은 네, 시드니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다른 국가 워킹홀리데이랑 조금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요. 처음 1년의 비자로 들어가서 1년만 딱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를 신청하셔가지고 최대 3년 체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딱 1년만 있겠다 하시면 저희처럼 그냥 아무 일이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는 비자 취득 요건이 되는 농장이나 공장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컨 비자는 3개월 정도, 정확히 88일 이상 근무하시면 되고, 서드 비자는 세컨 비자 5월 기간에 6개월 이상 공장 혹은 농장에서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신청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원래 1년만 딱 있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멜버른 시티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구해서 했습니다. 호주는 정말 돈 벌기 좋은 도시,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라고 소문이 나는 곳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농장이나 공장에 가서 작정하고 일을 하면 돈을 정말 정말 많이 벌 수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무난하게 시티즌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저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급이 하나로 18,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진짜 돈만 보고 호주를 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원잡이었는데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셨어요. 약간 놀기 아까운 정도의 시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호주는 도시 자체의 인프라가 무척 잘 되어 있어서 살기도 좋고 놀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멜버른은 아시안이 정말 많아서 정말 유럽보다 오히려 인종차별도 적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도 호주 정말 만족하면서 지냈었는데 이런 대학원이나 저희 부부의 특수한 상황, 이런 기타 문제만 아니었어도 호주 1년은 정말 꽉꽉 채우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대학원과 해외 취업인데요. 이거는 남편이 진행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외로 도망친 철없는 신혼부부의 남편 서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해외 대학원 및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해외 석사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외 석사 유학을 고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해외로 나가서 석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요. 이 해외 석사 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해외로 나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까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단순한 이유였었는데 해외살이를 해보고 싶었고 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고 싶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해외살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아주 단순한 이유이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해외 유학 시 진로 및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유학을 마치시고 난 뒤라면 그 다음은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 외에도 사업이나 어떤 프리랜서의 그 길을 걸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취업이 많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유학 이후에 국내 취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해외 취업을 하실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취업을 선호하시는 분이시라면 흔히 주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유학을 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 외의 국가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하시는 게 국내 취업에 있어서는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좀 이름이 덜 알려진 대학을 나오시게 될 경우에 그 학위를 국내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 대학원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이름이 있는 대학을 가시는 것들이 좀 국내 취업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처럼 해외 취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해외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유학을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학을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졸업생 비자인데 그 졸업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에서 오래 거주를 하기 위해서 그 석사 과정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처럼 졸업생 비자가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그 국가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취업을 선호하신다면은 그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유학 졸업생 비자, 취업 비자, 그리고 향후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유학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주류 해외 유학인데요. 이 비주류라는 게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자면 주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오스트리아나 저희가 알아봤었던 대만이나 제가 갔었던 말레이시아처럼 그런 다른 국가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좀 나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 해외 유학도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을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주류 유학보다 좀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으로서 취업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싶은 나라의 대학원을 졸업해서 졸업생 비자와 취업 비자로 연결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게 비주류 해외 유학의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학비라든지 생활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및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해외 취업의 필요 조건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비자이고 두 번째가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그 취업 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려운 과정을 만약에 본인이 뚫기를 원한다면 혹은 졸업생 비자 이후에 취업 비자를 받기 원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본인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능력이라는 게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취업할 때 더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더 뛰어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취업하는 게 더 많은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그 국가의 내국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내국인들보다 뛰어난 게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저희를 채용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내국인들보다 저희가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나 생활 측면에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왜 회사가 우리를 뽑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 취업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취업은 다른 생활, 다른 환경, 어떤 다른 문화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특별한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 취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취업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의 조직 문화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해외에서 취업해서 생활하는 게 좀 더 편안하고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비자 문제 때문에 회사에 얽매일 수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해고된다고 해서 그 당장 국내를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해외에서 해고가 되거나 해서 무직 상태가 된다면은 비자 문제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상황에 좀 더 얽매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단점보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의 장점에 좀 더 매력을 느껴서 계속 해외로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참석해 주셔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해외로 도망친 철없는 신혼부부답게 아직도 저희 여행이 끝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한 5년 동안 살면서 이제 또 철없는 방황과 여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또 이런 류의 책이나 뭐 컨텐츠를 많이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책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선은 저희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투자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의 어떤 가치관과 저희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